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힘드네요. 몇 번째 다시 찍고 있는지. 일단은 오늘 그릴 그림이고요. 참교육 6화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은 설명해가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할게요. 일단 후시 녹음이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녹음이 안 돼 있었어요. 편집으로 막 하려고 해도 막 편집 툴도 막 이상하게 막 데이터도 잘 안 읽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배속으로 해놓고 보시면 두 배속으로 해놓고 빠르게 설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진행할게요. 오늘 빌런은 무기가 딱 한마디예요. 촉법이라. 난 촉법이라. 이 말만 하나 붙이면 뭐래도 안 잡혀가요. 차를 훔쳐도 되고 달리는 차에서 폭죽을 쏴도 되고 경찰서에서 소화기를 뿌려도 전부 난 촉법이라는 한마디로 빠져나옵니다. 이 개발자의 눈으로 보면요, 이 촉법이라는 한 줄이 모든 검사 맨 위에 박혀있는 조건문이에요. 지금 여기 볼에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이게 좀 슬픈 표정이라 볼이 제 눈에는 많이 강조되더라고요. 14살 미만이면 무조건 어떤 정교한 로직을 짜도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알고 사용하는 거죠. 어디까지 통과가 된지 로고 한번 까봅시다. 6화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인트로 부분은 과거 얘기랑 이야기가 좀 있어서 지나갈게요. 그 교권국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있는데 차를 훔치려는 학생들이랑 딱 마주쳐요. 근데 진짜 차를 훔치는데 성공하고 막아서는 존시무열은 본넷에 그냥 올려둔 채로 운전을 합니다. 애들이 존시무열님을 본넷에 올려둔 채로 운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똘무가는 술에 취한 여학생을 부축하는 남학생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네 이렇게 가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차를 훔친 패거리랑 그 술 취한 여학생을 좀 이렇게 데려가려는 남자애랑 한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차를 타고 카체싱하는 장면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폭죽을 쏘면서 카체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스크린샷을 따왔고, 하여튼 차를 멈춰서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우고 애들을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아까 그 여학생도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여학생한테 무슨 일을 당했냐니까 친구래. 같은 패거리래. 촉법이라는 걸 알고 이용해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주제가 열려요. 아까 오프닝에서 깐 한 줄, 촉법이다, 나는 촉법인데 어쩔래요, 막 이렇게 하네요. 이 부분이에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반성은커녕 그 한 줄을 대놓고 써먹어요. 술 취한 여학생 정신 못 차리고, 앞과는 담임 선생님이 인수인계 하러 왔는데 그 촉법 소년들이 아동학대로 그 교권국 직원들을 고소를 해놨어요. 애들이 고소까지 알고 대단한 세상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열받아서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이 장면 나가서 애들이 또 촉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존심을 교권국 차에 소화기 뿌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장관님이 열받아서 이 학교로 존심원을 파견을 보내죠. 파견을 갔는데 도착하니 학폭이 한창이고 존심우연은 우두머리들을 상담실로 데려갑니다. 어차피 그 촉법소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따라가요. 그동안 이제 교권국은 일반 학생들 상대로 SNS를 쭉 까는데 로고를 까보는 거죠. 로고를 다 까보고 요새는 SNS에 로고가 다 남으니까 뭔가 이상한 행적이 타임스탬프가 왔나 안 왔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해요. 아지트를 발견하는데 아지트에서 캐비넷에 옷자락이 하나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트로 달려가서 그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까 그 여학생이 감금돼 있었던 거예요. 감금돼 있었던 장면이 좀 안 좋아요. 그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인서트에 넣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일단 안 넣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약물 중독 상태였던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약물 중독이에요. 여중학생이 그렇게 약물 중독된 경위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촉법 우두머리가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서 먹인 거예요. 보세요. 라벨은 다이어트 약, 실제 내용은 마약. 검증 한 번 안 갖추고 받은 입력값이 시스템 안에 그대로 주입된 해킹이죠. 잘못된 거예요.
들어올 때 멀쩡했는데 그걸 검증 시스템이 아직 인스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땐 촉법이라는 게 뭐 가치가 있지. 근데 다른 뭐 경우에서는 별로 좀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는 확실히 가르쳐주고 다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촉법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울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독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돈 받고 약을 팔아요. 여학생은 돈이 없어지니까 우두머리한테 마약 드로퍼라는 알바 제안을 받습니다. 좀비 PC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어쩔 수 없죠. 좋지는 않아요, 구조가. 하면서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존시무열이 그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존시무열이 아니라 그 여학생이 똘무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을 제가 그리는 거고. 우두머리는 그 마약 카르텔 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몰랐다. 이거 알고 있는데 촉법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촉법 끝나기 전까지만 하겠대. 왜? 돈이 되니까. 대놓고 놀려요. 잡아가서 수업 채우라고. 트라이 캐치에 걸렸는데 캐치문에서 아무런 리셉션 처리를 안 하니까 오류가 점점 더 커져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계속 오류가 발생해. 촉법이라고 하니까 안 걸려. 어떻게든 잡아왔는데 그래도 촉법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는 까봐야 돼요. 교권국이 그래서 결국 답을 냅니다. 봉고차에 태워서 초법적인 권한으로 소년교도소로 직행해요. 적법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정상 루트 이런 거 없어요. 드라마니까 넘어갑시다. 그 소년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애들은 현타가 오고 기존 수감자들은 신입생 왔다고 좋아하고. 전 손을 진짜 못 그리겠는 게 이거 그리면서도 내가 드립을 친 것 같은데 진짜 손은 잘못했어요. 헬싱에 보면은 최신 작가분 손을 되게 못 그린다고 하셨는데 잘 그리시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고 그 손을 못 그리는 게 좀 컴플렉스라서 장갑을 항상 끼고 거의 모든 캐릭터가 나오긴 해요, 헬싱에. 하여튼 이거는 좀 딴 데로 샜고. 그래서 아이들은 입소 절차를 밟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소년교도소가 좀 이상한 게 거의 뭐 미국 교도소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막 문신을 막 온몸에 하고 막 수염 기르고 있고 막 대머리에 막 새로운 수감자 왔다고 막 철조망에 달려들어서 막 휘파람 불고 막. 저는 좀 이게 한국 교도소 이 장면 이 장면이에요. 신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좀 이상했어요. 이상한 장면이 많아요, 드라마 자체가.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밖에서 도저히 못 건드리니까 위험한 프로세스를 운영 환경을 통째로 떼다가 샌드박스에 갖다가 넣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바깥에 영향이 안 가니까 이번엔 내부를 갈아푼 게 아니라 외부를 갈아푼 거죠. 기존엔 내부를 갈아폈는데. 교도소 생활감독은 똘무관이 맡아요. 똘무관이 4대1인데 어떻게 자기를 이기면 내보내준다 그랬는데 당연히 덤비죠, 촉법소년들은. 근데 못 이기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덤비래. 계속 덤비고 뭐 이기면 내보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또 덤벼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이거 직접 보시길 바래요. 괜찮았어요. 이 배우님은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존시무열님도 한수를 두는 게 배식줄에서 이제 촉법처럼 굴어보라고 자극을 하죠.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늘 너희가 배식 1번이라고 존시무열이 선언을 하고 갑니다. 다른 애들 밥을 주는 것보다.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돌아오고 있나? 돌아오고 있네요. 네. 배식 1번이라고 하고 가고 일반 수감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그 와중에 촉법소년들한테만 소세지 급식.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게 화면이 멈춰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진행해볼게요. 문제 있으면 또 녹음을 그만두고 수정을 해볼게요. 촉법소년들의 부모님이 시위를 합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볼게요. 이게 됐다. 장관은 그걸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갈 애들이니까 현장 학습한다고 그래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부모들도 멀쩡한 모습은 아니에요.
뭐 붕어들 자리에서 붕어 대면 자리에서 카르텔 이 촉법 소년들의 악행을 다 까발려 버리고 마약으로 번 돈만 5천만 원 넘게 찍히는 것도 까발려집니다. 애들은 몰랐다. 붕어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네, 그게 먹힐 상태가 아니죠. 한번 넘겨볼게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참 넘겨볼게요. 계속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넘겨볼까?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계속 편집에서도 안 걸리더라. 이 부분이 녹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중간에 에피소드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촉법소년들을 용서해주는 주체가 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녀 있잖아요. 여중생. 그 여중생이 놔준 용서를 해주면 놔주는 거고,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놔주는 건데,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촉법이나 촉법 애들인 게, 용서를 안 해주면 더 납작하게 엎드려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러고, 오히려 때리려고 그래요. 다시 깜빵행. 다시 깜빵행. 독은 독으로 잡은 거고요. 자,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이랑 교권국이랑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짜고 친 고스톱이었고, 도와주면 이제 콜라를 주겠다. 학생들이니까 콜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채색을 하고 있고, 오늘 참 여러모로 힘드네요. 녹화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여튼 콜라씬이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약간 맥주씬 있죠. 옥상 맥주씬. 그거에 오마주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비슷한 구도에 갖고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모습을 즐기는 그런 장면. 자, 그렇게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고 애들은 이제 교화가 됩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한 수감자가 우두머리한테 접근을 해서 촉법 우두머리한테 접근해서 혹시 너 우리 형님 얘기했냐 이렇게 하니까 안 울렸대. 이 형님이 마약상인 거예요. 마약 좀 더 위에 있는 마약상. 그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칼로 찌르려고 해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타이밍에 여선생님을 죽인 살해범이 손으로 칼을 잡고 대신 칼을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장면이 끝나요. 이번 에피소드가 닫혀요. 좀 정리를 해보면 오프닝에 속한 로고 맨 윗줄은 촉법소년의 조건 한 줄이 모든 책임검사를 통과를 시켰는데 까보니까 진짜 통과가 무서운 이유가 있었어요. 통과를 막아줄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도 그 한 줄에 손을 놨으니까. 자, 비슷한데 오늘 그림은 전체적으로 지금 촬영도 안 좋고 녹화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하기에도 진짜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은 다음에는 좀 이런 일 없게 하고 올렸으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지금 녹화하다가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어서 중간에 건너뛰기 되신 거 보셨죠? 그 부분도 분명히 한참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